점사 손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혼 상담하고 궁합 상담, 그리고 또 하나 낀다면 불륜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부간의 애정 상실과 부부 일방의 외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안녕하세요. 다시 이거는 뭐 정치적인 주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꼭 뭐 무속적인 뭐 조상 이야기, 귀신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살아가면서 무당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느낀 점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9년 7개월간 점사 손님을 보면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부부간에 행복하려면 스킨십과 부부 생활의 빈도를 늘려라.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제목이 49금 같은데 그런 뜻으로 이런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요. 점사 손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관계? 예, 이혼 상담하고 궁합 상담, 그리고 또 하나 낀다면 불륜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 인류의 역사는 어차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걸 다 떠나서, 체제, 이데올로기 이걸 떠나서 남녀의 짝짓기의 역사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에 이르는 그 과정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인 거예요. 근데 요즘 이혼이 어떻게 보면 세 가정당 하나 정도 이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혼이 흉도 아닐 만큼 이혼이 참 많고 흔한 일로 이제는 진짜 아주 흔한, 우리가 흔히 겪는 사회 현상이 돼버렸어요. 잘 살면 좋겠죠, 이혼 안 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혼하는 커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간의 애정이 식고 그 다음에 다투고 이혼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은 부부간의 애정 상실과 부부 일방의 외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현실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데 옛말에 말이에요. 저도 총각 시절에 미혼일 때 나이 몇 살 위의 형들이 그런 얘기를 흔히 해요. 그리고 또 옛날 어르신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근데 이제 그때 어린 마음에 칼로 얼음은 이렇게 찍어서 자를 수 있어도 물을 어떻게 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칼로 물을 어떻게 베지?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 젊은 그 미혼 시절에는 이 말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어떻게 칼로 물을 베나 하고 참 반신반의하고 의문점을 가졌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의 참뜻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 보니 부부가 낮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다투었다 하더라도 밤에 남녀로서의 그 부부간의 그 사랑을 나누고 성적인 결합에 있어서 만족을 하면 언제 우리가 싸웠나 싶을 정도로 풀려서 갈등이 해소된다는 그런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어떤 책에서 그런 걸 읽었어요. 그 어떤 역학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당이 아니고 운명철학 역학을 하시는 역학원의 원장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바로 위층에 신혼부부가 산대요. 근데 우당탕탕탕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소리, 층간 그 소음으로 요즘 다툼도 많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들린대요. 막 소리 지르고 우당탕탕탕 하고 뭐 집어던지면 우당탕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 부부 올라가서 뭐 말도 못하고 부부싸움 하는 데 가갖고 부부싸움 중지하세요 소리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아파트에 이제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은 어딘가 살짝 맞아갖고 멍든 눈으로 자기야 잘 다녀와 하고 이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풀이를 해놨냐? 부부가 겉궁합은 안 맞을 거다 이거예요. 띠가 안 맞고 뭐 이런 성격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긴 잘하는데 부부간의 그 속궁합, 잠자리 궁합, 어떤 섹스 궁합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언제 그랬더냐 싶을 정도로 어제 그 폭풍우 지나간 거는 고요해지고 이제 그렇게 그분은 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책에다가.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돌이켜 그 책을 읽은 어떤 그걸 돌이켜서 반추해보고 생각해보면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결혼 전에 궁합을 볼 때 뭐 띠를 맞춰보고 달을 맞춰보고 날을 맞춰보고 시를 맞춰보잖아요. 근데 속궁합, 겉궁합 이렇게 나눠서들 보거든요. 근데 이 속궁합은 저도 뭐 살 만큼 나이가 들고 살아보니까 이 부부간의 섹스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그래도 속궁합이 맞으면 으르렁거리면서도 또 허허거리고 또 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흔히 잠자리 궁합이라고 하는 일컫는 섹스 궁합, 속궁합이 맞는 부부는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잘 다투어도 이 잠자리, 섹스가 맞는 부부는 헤어지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면 한 가지 내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퉈도 한 입을 덮고 그 이불 속에서 젖듣고 핥히고 때리고 다투더라도 각방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잦은 스킨십과 키스 등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혼 때는 신혼 때 오히려 많이 다툽니다. 다투는 거 왜? 각자 자라난 환경이 틀리고 그렇죠? 서로 자기 자신한테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혼에는 누구나 좀 다툼이 잦아요. 그런데 넘어간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신혼 때는 잦은 부부 관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횟수도 잦지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 이후 살 만큼 살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부부관계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말다툼이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부관계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앙금이 돼서 쌓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상대방이 밉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고 순간순간 밉고 그렇더라도 헤어지지 않고 이혼 안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백년해로 하고 사시고 싶다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몸이 부닥치는 행위를 많이 하십시오. 이게 뭐 폭력으로 부닥치는 게 아니고 말을 돌려 얘기하는 겁니다. 꼭 어떤 부부간의 잠자리, 섹스 이게 아니더라도 뽀뽀라도 해주고 볼이라도 비벼주고 스킨십을 많이 하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부간의 갈등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49금 얘기가 나갔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